다 네 잘못이야. 네가 게을러서 그래. 선천적으로 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불신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뭐랬는지 아세요? 대단한 놈이다 너는. 야, 수능 날 나오겠다. 근데 수능 날 터져. 중학교 때 놀았다고 했지만 뭔가를 했을 것이다. 아니다. 머리가 좋을 것이다. 아니다. 이유를 제발 찾지 마라. 우리 애는 잘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애 없습니다. 서울대 왔음에도 방해가 됐던 요소는 뭐냐? 당당 3위에 엄마가 랭크돼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학부모님이 들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코드입니다. 자, 혼공은 이상이 아닌 믿음이답니다. 부모님들이 가진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혼공은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혼공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거고 평범한 또는 평범한 우리 아이한테는 좀 먼 얘기 아닐까요? 뭡니까? 못 믿는 거죠. 우리 아이는 할 수 없다. 아니요. 혼공은 특별한 아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아이들 또는 우리 아이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방법 전문가라는 사람이 앞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뜬금없이 마지막에 믿음 얘기를 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은 무책임하게 불신당하고 있고 심지어 매도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두 가지 방법만 알려드렸는데도 오 저런 방법이 있네죠. 그죠? 이 방법들을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교육받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방법을 전문적으로 교육하지 않죠.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 아닐까요? 이런 비유를 드리면 제일 와닿으실 겁니다. 수영장에 갔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아이 꼬마애 때 수영장 데리고 와서 수영장에 그냥 밀어넣으시고 알아서 수영하라는 부분이 없으시죠. 그건 큰일 난 일이고 무책임을 넘어서 너무 위험한 일이죠. 뭐 가르치십니까? 호흡법, 음파,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물에 넣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시죠. 뒤에서 잡아주시죠. 처음부터 그냥 굴려놓고 넘어지면 이러십니까? 너가 게을러서 그래. 아, 선천적으로 너는 안 되는 애야. 수영장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애한테 네가 게을러서 그래. 선천적으로 넌 안 되는 애야.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공부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수영장에 물에 빠져서 수영을 하다 보면 방법 다 알게 되지 않아요? 자전거도 그냥 타다가 무릎 엄청 까지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첫 번째, 공부는 수영보다 훨씬 어려워요. 두 번째, 수영장에 빠져서 자동적으로 배우기 전에 죽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공부를 하다가 방법이 틀려요. 그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려면 끝까지 버티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1년 동안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성적이 안 나와요. 성취감이 없어요. 난 안 되는 앤가 보다 싶어요. 그러면 더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이 가정하는 건 어떠한 성적이 와도더라도 불굴의 의지로 1년 동안 그냥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고 끝까지 가는 친구를 가정하는데 그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거냐고요. 꼭 수영장 비유를 기억하세요. 노력하다 보면 방법도 깨닫지 않아요는 그냥 꼬마애를 수영장에 밀어놓고 물 좀 먹고 죽을 뻔하고 인공호흡 받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트라우마 없이 물에 들어가고 그렇게 한 1년 하다 보면 배우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면 배울 겁니다. 인공호흡 받고 119가 와서 했는데도 트라우마 없이 물에 들어가면 지금 공부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 그래요. 네. 일단 노력해. 시험 못 봤어? 에휴 바보. 근데 굴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 또 못 봤네? 학원 선생님이 아유 넌 안 되겠다 하위권반. 아유 굴하지 마.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 또 못 봤네? 학교 선생님이 아이고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니? 부모님 한숨.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아이가 2, 3년을 혼자서 불굴의 의지로 방법을 다 시도해 본다고요. 그런 성인이 있으면 성인을 데리고 와보세요. 성인 세계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아직 얕고 여리고 어린 왜 우리 아이들한테만 무엇보다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줘야 되는 심지어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우리 애들한테 유독 공부에서만큼은 다짜고짜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하는지 저는 이거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좀 분노스러워요. 그런 친구들한테 다 네 잘못이야. 네가 게을러서 그래. 선천적으로 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건 이건 불신을 넘어선 크나큰 매도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불신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대표님은 학창 시절 어떻게 공부 방법을 깨닫게 되셨어요? 저는 기억 아직도 나요. 고2 겨울방학 때쯤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2 겨울방학 때 극단 조치를 취했어요.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난 안 될 거니까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뒤집어 보자. 반대로 뒤집어 보자. 그러다가 어쨌든 뭔가 느낌이 왔어요.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안 해줬는데 뭔가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때 제가 울면서 웃으면서 공부했어요. 웃으면서 공부한 건 뭐냐면 진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와서. 근데 왜 울었냐면 왜 아무도 나한테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내 지난 세월 배신당한 동안 나는 무슨 고생을 한 거냐. 이런 거. 그런 걸 느꼈고요. 그 방법을 깨닫게 된 가장 큰 거는 우리 어머님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보다가 안 되면 고2가 아니라 대부분 그 전에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진짜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셨어요. 너는 될 거야. 심지어 제가 고1 성적이 엉망으로 나왔거든요. 보여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셨냐면 야,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 안 한 놈이 고1 때 성적이 갑자기 잘 나오면 그게 사기지. 너는 고2 때 나올 거야. 근데 고2 때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렸어요. 엄마 나 안 되나 봐. 어머니 뭐랬는지 아세요? 너는 고3 때 나올 거야. 괜히 고3이냐? 역전의 용사인가 보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고3 때도 안 나왔어요. 고2 겨울방학 때 공법을 깨달았지만 깨달았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고3 때 안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 뭐랬는지 아세요? 대단한 놈이다 너는. 야, 수능 날 나오겠다.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대단해? 근데 수능 날 터진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빨리 알려줬다면 더 좋았을 거고, 두 번째는 스스로 깨달았는데 그 견딘 힘은 믿음. 믿음이 근원적으로 깔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학생이 안 배워도 있죠? 혼자서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안 흔들리면 꺾이지 않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한테도 해당한 내용이에요. 어머님의 믿음, 그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본 방법, 그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혼공의 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적이 나온 거죠. 고2 때 우연히 공부 방법을 깨달았다고요? 혹시 대표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방송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면 저 봐. 어쨌든 책상에 앉아 있었고 중학교 때 지식 뭐라도 습득했기 때문에 뭐라도 된 것이라고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유를 찾으세요. 아니면 하다못해 저 보시고 뭐라는지 아세요? 말을 너무 잘해. 기본적으로 머리는 좋은 것 같아. 머리가 좋지 않으면 저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저는 대학교 입학까지 굉장히 심각한 대중공포증과 말더듬이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 나가면 심리적인 게 아니라 심지어인 게 너무 심해서 신체적으로 영향이 와서 막 두드러기가 났고 말을 계속 더듬거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연습한 거예요. 의지가 대단하시군요. 노력하시고 NO! 방법을 먼저 연구하고 그러니까 노력과 의지가 따라온 거고 제가 이렇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제 경험 때문이에요. 아무리 늦어도 방법을 제대로 바꾸면 할 수 있다. 거꾸로 방법이 틀린 상태에서 무지막지 밀어붙이면 의지와 노력은 꺾인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제 친구들은 제가 방송에 나오잖아요. 저라고 생각을 전혀 못해요. 아예. 아는 사람인데 걔 맞아? 이름이 떠도 저라고 못 믿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저와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네. 친구들은 제가 서울대학교 갔다고 했을 때도 다 사기라고 했어요. 제 과거를 얘기했는데 하여튼 제 요점은 이유를 제발 찾지 마라. 중학교 때 놀았다고 했지만 뭔가를 했을 것이다. 아니다. 머리가 좋을 것이다. 아니다. 체력에서 나오는 엄청난 뭔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다 찾아보세요. 찾아도 저는 지금 어떤 중학생을 갖다 놔도 중학교 때 조나무 중학생과 비교하면 누가 봐도 공부를 잘할 가능성과 선천성은 그쪽에 있다. 선천성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요? 당연히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저희도 궁금해서 공부는 정말 선천적인가 연구를 많이 했죠. 공식적으로 공부는 IQ 등등의 선천성과는 무관하다는 또는 있으면 조금 유리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이진 않다라는 이미 결론이 나온 지가 오래예요. 네. 근데 자꾸 왜 선천성 얘기가 나올까요? 심지어 요새 노력도 선천성이다 이런 말까지도 계속 나오죠. 자, 그렇게 따지면 서울대생들은 전부 다 IQ가 140 이상인 아이들이어야겠죠. 그죠? 저희가 당연히 조사를 했죠. 수천 명을 조사해서 평균 낸 게 110대 초반이에요. 또 이 얘기하시면 어우씨 높은 건 평균이에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101인 애도 있었다는 거예요. 국영수 정도는 당연히 어렵지만 이 국영수 정도에서 선천적인 게 결정적이다라고 논하는 거는 너무 높게 잡으신 거다. 유리합니다. 조금 유리해요. 근데
결정적이진 않다라는 얘기도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도 꼭 제 사례를 아셨으면 좋겠는 게, 와, 운이 좋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또는 어떤 이유를 찾지 마세요. 아닐 거야. 그 앞에 뭐 노력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찾았거나, 이외에 이렇게 전달드리냐면 그만큼 우리 애들은 저 같은 무방비예요. 우연히 찾은 애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공부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우연히 못 찾은 수많은 애들은, 우연은 말 그대로 확률상 되게 적은 거니까 굉장히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생각, 우리 애는 수많은 애들처럼 방법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 못 깨달았으면 저는 보통 애들처럼 불신당하고 매도당하고, 가장 큰 거, 저를 못 믿었겠죠. 물론 반문하실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신데요. 우리 아이 중학교 사춘기 지난 다음부터는 저랑 말도 안 해요. 엄마 아빠가 믿어주는 거 그렇게까지 아이한테 영향 없어요. 착각이십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사춘기가 지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얘기를 나온 김에 사춘기 얘기 말씀드릴까요? 사춘기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마음은 아직 아이인데 몸이 성인처럼 커버렸어요. 그 미스매치 때문에 방황하는 게 사춘기의 본질이죠.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엄청 크고 이제 엄마 아빠랑은 얘기 안 하려고 하거나 같은 어른이라고 대들려고 하는 우리 아이 있죠. 껍데기만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때 그 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는 뭡니까?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부모님만 바라보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만 하루 종일 관심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 애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애는 내가 뭐라고 말할 때 문 꽝 닫고, 그 꽝 닫음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안 믿어줘? 밖에서 안 믿어주는 세상입니다. 모든 걸 아이 탓으로 돌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나의 절대적인 우리 부모님이, 나는 너도 홍공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어라고 하잖아요. 회복됩니다. 거꾸로 밖에서 저뿐만 아니라 그 누가 와서,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 믿는다고 해도 집으로 돌아온 껍데기는 크지만 작은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나 어떨 것 같아? 그때 윽박지르지 않고 심지어 지나가는 소리도 위험합니다. 에이, 그럼 의지가 있는 애들이지, 그건 특별한 애들이 하는 거야라고 하는 순간 우리 아이는 무너집니다. 또 다른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한번 믿어보긴 할 텐데, 근데 그랬다가 아이가 해이해지면요, 부모 역할 중에 하나 좀 자극을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은, 밖은 자극의 왕국입니다. 이미 밖에서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왜 이렇게 의지가 없니? 아유, 너는 홍공을 네가 홍공을 어떻게 해? 그건 잘하는 애들이야. 이미 밖에서 엄청난 자극, 이미 칼과 수많은 창을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 돌아온 애를 상상해 보세요. 집에서 창 하나 더 꽂잖아요. 그런다고 자극되지 않고요. 그 창은 그 어떤 창보다 큽니다. 아이는 무너집니다. 집은 마지막 보루고 그 피 흘린 아이를 닦아주는 마지막 회복처입니다. 이렇게 또 반문하실 거예요. 다 알겠는데요. 아이가 성적을 보여주면 그럼 믿을 수 있겠는데, 한 번도 홍공을 제대로 하는 모습이나 성적을 보여주지 않는데 제가 믿어야 된다고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 믿음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것은 학원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네가 잘하는지 보면 믿어줄게. 거꾸로 그 와중에 부모님이 해야 될 것은 잘하는지 아니는 나중 얘기고, 내가 먼저 믿겠다는 거죠. 혼공을 네가 의지 있게 하면 내가 믿어줄게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믿어주시잖아요. 그러면 혼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솔직히 명문대는 못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입시 과정에서 가장 크게 얻었던 건 뭐냐면, 내 잘못이 아니구나. 좀 진부한 말인데 자신감과 자존감. 아, 내가 방법을 몰라서지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그 과거식 얘기인데 멋진 문장이에요.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가장 주고 싶은 게 그거 아니십니까? 사실은 입시에 가려진 본질은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대학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시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게 방법이 엉망이거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 모든 게 학생의 자기 책임으로 귀책되면서, 가장 치명적인 거,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게으른 사람, 이런 어떤 자기 낙인을 찍고 대학에 가는 건, 전 성인이 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주범이 부모님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에게 아기일 때 항상 하는 말, 너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엄마, 난 대통령 될 거야. 네가? 안 그러셨죠?
아, 대통령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왜?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고 평가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부터 갑자기 부모님들이 뭐 너는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되는 거죠. 물론 부모님은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했었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아이가 너무 실망하지 않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당연히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중요한 거. 절대적인 부모님이 아유 국어 못해도 돼. 너는 해도 안 돼. 그건 국어는 잘하는 애들 따로 있어. 그 밑에 있는 본질은 다르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아이한테 뭐 너는 뭘 해도 안 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게 저는 무서워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저도 학창 시절에 끝까지 방법을 몰랐으면 그런 생각으로 어른이 됐을 것 같아요. 세상엔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모든 건 다 내가 게을러서다. 모든 건 내 의지 문제다. 부모님도 날 안 믿어주고 나도 날 믿을 수 없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모님들 제일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 제일 관심 있는 거, 공부, 의지, 동기부여 제일 관심 많으시죠? 우리 애는 잘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애는 없습니다. 모두 다 잘하고 싶어 해요. 저는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애는 없어요. 다들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더 근원에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서요.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어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획득됩니다. 할 수 있으니까 성적이 비록 한번 꺾이더라도 의지까지 꺾이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믿어주는 누군가 있잖아요. 그게 시발점이고 거기서 전 노력과 의지는 뒤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게으른 친구도 또 부모님도 학창시절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공부에 담을 쌌어도 단 하루쯤은 열심히 했던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이 있어요. 단 일주일 또는 단 한 번의 중간고사 열심히 할 땐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 단 한 번이 왜 한 번으로 끝나느냐? 다시 한번 게을러서가 아니라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꺾이지 않다고 했을 때 바뀌는 친구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고 또 근원 욕망이 다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대생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네가 서울대생이 됐을 때 가장 긍정적, 결정적 영향을 끼친 존재가 끼친 뭐 방법, 존재가 뭐냐고 했을 때 6위에 엄마가 있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난 서울대 온 것 같다. 되게 감동적이죠. 근데 재미있는 결과 거꾸로 가장 공부에 네가 서울대 왔음에도 방해가 됐던 요소는 뭐냐? 당당 3위에 엄마가 랭크돼 있었어요. 도움 줬던 6위의 엄마, 방해됐던 3위의 엄마. 부모님이 역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적이 너무 좌지우지됩니다. 성적을 올리고 싶으세요? 그죠? 믿어주세요. 혼공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으세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코드는 혼공은 이상이 아닌 특별한 아이들만의 얘기가 아닌 믿음이다. 우리 애도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 몇 등인지는 안 중요해요. 몇 등인지를 보고 믿을까 말까 결정했으니까 그 등수에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등수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어. 그게 진심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가서 가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에? 엄마가 무슨 방송을 봤는데 느낀 바가 있어. 너 믿어?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진심으로. 물론 부모님도 어색하실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2번, 3번, 4번, 5번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법의 순간이 옵니다. 아이가 처음에 되게 반항할 거예요. 어디서 또 무슨 방송 봤나 봐. 응? 영혼 없는 믿음? 알겠어. 부모님도 그 시니컬한 반응에 짜증이 나실 거지만 계속 아니야 믿어. 스스로도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한 7번쯤 얘기했을 때 갑자기 아이가 여전히 시니컬한 태도지만 고개를 살짝 돌릴 겁니다. 진짜 믿어? 그게 마법의 순간, 회복의 순간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잘 시키는 방법, 가장 밑바닥에는 부모님의 믿음, 근원적이고 감성적인 부모님의 믿음이 딱 기반이 됩니다. 자, 그 위에서 이 믿음, 이게 가장 기반입니다. 방법이 올라갑니다. 방법은 논리적이고 과정적인 믿음이죠. 즉, 부모님이 나 할 수 있다고 믿으셨어. 한번 해볼까? 근데 하다가 잘 안 돼요. 그때 내가 방법을 몰라서구나. 방법을 바꿔볼까? 진짜 되네? 이 방법은 버려야겠다. 이 방법이니까 되네. 나는 방법을 몰라서 이제 안 되는 애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의지가 지속되죠. 그리고 의지가 꺾이지 않고 뭘 하는 겁니까? 마지막 혼공. 믿음, 방법, 혼공. 그래서 혼공이 3대7 비율로 하게 되고 안 꺾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결과로 뭐가 따라옵니까? 성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음, 방법, 혼공, 최종적으로 성적. 만약 3가지 코드로 압축드렸는데도 복잡하시다. 단 한 가지만 남긴다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스스로를 믿게 될 거고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 많으신
혼공 의지가 생기게 될 겁니다. 혹시 믿음이 흔들리시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기억 안 나더라도 뭔가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라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우리 학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